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로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지 11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 미 전역의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인 사회는 이제 미국 내 주류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LA 굿사마리탄 병원 앞에서는 현기식이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이 제정됐던 10년 전 이곳에서 처음 현기식이 열린 이래 태극기는 미주 전역의 한인 사회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됐습니다. 이민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인으로서 여기 미주 동포들이 정말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 선조들이 첫 발을 내디딘 지 113년이 지나 이제 한인 사회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 LA에 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한인 시의원이 직접 시의회장에서 한국말로 한인의 날을 선포하는 모습은 이제 한인 사회가 변방이 아닌 미국 사회의 중심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뭉쳐서 힘을 뭉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우리 LA시에서 officially 시의원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 한인 데이, Korean American Day 축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이날 현기식이 열렸던 굿사마리탄 병원에는 김현명 LA 총영사와 한인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구와 삼고무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도 펼쳐졌으며 LA 시의회는 정기회의에 앞서 한인의 날 선포 행사를 별도 행사로 열어 높아진 한인사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한인의 날을 공식 선포한 뉴욕시에서도 올해 두 번째로 관련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올해로 113주년을 맞는 미주 한인의 날. 뉴욕시는 지난해 미주 한인의 날을 뉴욕시의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기념식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이게 우리 이민 역사를 축하하는 날이지만 또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날입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축하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You have all made tremendous contributions to our community,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equal opportunity for Korean Americans, Asian Americans, and all Americans in the future. 한인의 날은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주류 사회의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 상하원은 지난 2005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LA시 범죄율이 2년 연속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 늘었는데 특히 폭력범죄가 상대적으로 더 커져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등 파트 1 강력범죄 건수는 모두 11만 6,532건, 1년 전에 비해 12.6% 올랐습니다. 재산범죄는 9만 2천여 건으로 10.7% 늘었고 폭력범죄는 20% 이상 뛰었습니다. 범죄별로 봐도 살인과 강도, 강간, 폭행, 차량 절도, 방화, 주거침입 모두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줄어든 것이 교통사고 사망일 정도로 모든 부분에 걸쳐서 2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LA시와 경찰은 일단 갱범죄와 가정폭력범죄가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새롭게 적용한 범죄 통계 분류 방식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 시와 경찰 당국은 여전히 LA시는 안전한 도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obviously, while we own this increase, and we need to be not only aware of it, but wary of it, this is still a great and a safe city. 그러면서 인구 대비 범죄 건수는 여전히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953년 당시 강력범죄는 인구 10,000명당 301건이었는데 지난해는 10,000명당 298건이었다는 주장입니다. Per capita crime rates remaining lowest since 1953 over these past few years. We all must do more to keep our streets safe, to do more to make our families feel secure, do more to make sure that no one experiences the pain and loss of violent crime in their communities.
LA시의 범죄 발생률은 1990년대 초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 서서히 하락해 2000년대 들어서는 12년 연속 하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시 상승하는 범죄율에 시와 경찰 당국의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어제 열린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마지막 국정연설. 그런데 북한이 빠졌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 역시 단 한 번만 언급할 정도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일주일 뒤에 열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에도 북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리 3년째입니다. 백악관의 초안에는 북핵 문제가 포함됐지만 최종 문안을 정리하면서 전략적으로 삭제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도발 위협으로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도적인 무시 전략을 고수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안보와 관련된 발언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경고가 익혀집니다. In today's world, we're threatened less by evil empires and more by failing states. No nation attacks us directly or our allies because they know that's the path to ruin. 마지막 새해 국정연설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년간의 치적 이후 장기적인 미국의 과제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당장 필요한 총기 규제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 포괄 이민 개혁 등도 단 한 줄 언급에 그쳤습니다. 연설 직후 CNN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국정연설은 미국인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21년 만에 풋볼팀 램스가 LA로 돌아옵니다. 어제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NFL 구단주 회의에서 세인트루이스 램스는 전체 32개 구단 중 30개 구단의 지지를 받아 LA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것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램스는 이에 따라 2016 시즌부터 LA를 연고지로 하게 되며 홈고장은 잉글우드에 새로 건설되는 스타디움이 될 전망입니다. NFL 구단주들은 또 샌디에고 차저스의 LA 이전도 옵션으로 승인한 상태로 조만간 LA에 2개의 풋볼 구단이 생겨날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1,500억 달러, 한국 돈 1조 8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고액의 1등 당첨금을 놓고 미 전역이 복권 열풍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추첨을 앞두고 이웃한 캐나다에서까지 건너와 복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 긴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파워볼이라는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복권이 금지돼 있는 주에서 허용돼 있는 주로 넘어온 사람들은 물론 캐나다 국민들까지 구매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I have a ton of tickets at home right now, over $200 worth of Powerball tickets.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retire, and then I'm going to look to move someplace warm. 1등 번호를 맞춘 구매자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1등 당첨금은 15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이 넘는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입니다. 단체로 구매한 식당 종업원들이 실수로 예전 당첨 번호에 복권을 맞춰보다 1등이 된 줄 착각하고 환호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I realized that something was seriously wrong. 미국 언론들은 복권에 당첨됐다가 파산한 구매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복수의 당첨자가 나와 당첨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추첨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1등 번호의 주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미국 정가에서 대북 강경론이 거센데요. 의회 청문회에선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에 돈줄을 조이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북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에 대한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습니다. I think the U.S.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should deploy THAAD. It'll improve the defense of not only our forces there but of South Korea.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한미일 세 나라가 군사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미국이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회와 전문가들의 이런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데 이어 캐리 국무장관도 새해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도 곧 제재 법안이 처리되면 행정부가 더 강한 제재 수단을 갖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도 곧 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등 주요 지수가 2%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지표가 호전돼 원유 수입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표에 국제 유가도 반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지난해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임의 소비재 부문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임금이나 물가 상승 압력이 거의 없다는 연준 보고서 등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당국의 발표에 국제 유가가 반등에 실패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이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 원유 비축량 증가 소식에 하강 압력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장중 30달러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오늘은 북해산 브렌트유가 장중 30달러 선이 무너졌지만 결국 상승 마감됐습니다. 중국 원유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다음 주부터 원유 수출을 재개할 이란이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등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한인으론 처음 슈퍼바이저 부의장직에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5명 전원 찬성으로 미셸 슈퍼바이저를 부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미셸 슈퍼바이저가 부의장에 오르면서 지역 정부 내 한인 최고위 선출직은 한 단계 더 격상됐습니다. 한인 정치인 로비스트이자 혼다위원회 가장 최근 선거 전략 본부장으로 활약했던 고 리처드 채 전 한인민주당협회 고문을 기리기 위한 기금 모금이 시작됩니다. 한인민주당협회는 내일 열리는 신임 회장단 취임식과 함께 고인을 기리는 관련 기금 모금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리차드 채 버치 기금은 공공서비스와 커뮤니티 옹호 정치 등에 관심이 있는 한인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어지능재단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인 시셋 코리안 시험을 준비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시셋 시험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되는 교사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 시험으로 교사 지원자들은 시베스트와 함께 합격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어지능재단은 한국 내 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교사 자격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또는 교사 지원자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아시안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를 돕기 위한 연합단체들의 전담 태스크포스가 결성됐습니다. 아태계 인신매매 대책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인단체로는 한인가정상담소가 참여해 활동에 나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IT 대형주와 소비재 관련 업종의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제보다 8원 40전 오른 1212원 40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수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